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준비생들 혹은 이직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신통방통 취업성공기 세 번째 시간 자기분석 너 자신을 알라를 강의하는 HRD비타 대표 차희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혹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과 요거에 대해서 나는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서 노력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많은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요. 내가 이 학과를 오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했다, 무지무지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5% 미만이에요. 100명 중에 5명도 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와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이라는 것을 와서 뭘 하냐면, 전공을 선택했으니까, 나 이거에 맞춰서 취직해야지. 내가 이 전공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나 성적 맞춰서 대학 와가지고 전공 공부했잖아. 해보니까 그리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럼 나 이대로 취직할까? 그래, 배운 게 요거밖에 없는데 빨리 취직하자. 자, 이렇게 취직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고 이걸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면 그냥 그 성적에 맞춰 대학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나 이거 전공이니까 이걸로 졸업해서 취직해야지.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스스로 왜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성격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다음에 나의 태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요 4가지를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 자기 분석 왜 필요한가? 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얘기한 적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 뭐예요?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나중에 무슨 일 하면서 평생 먹고 살고 싶어요? 잘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생각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지? 잘하는 일이 뭐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누구한테 물어보면 뭔지 알아요? 옆에 앉은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말이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친구한테 물어봐요. 친구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건 아니잖아요.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모르고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이겁니다. 자, 적어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혈액형 성격이라고 알고 계세요? 혈액형 성격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혈액형 4개밖에 없죠? A형, B형, O형, AB형. 자, 이 4가지 성격을요,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A형 성격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소심해요. 세심해요. 뒤끝 있어요. 그리고 꼼꼼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형 성격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요. 나 속이 너무 좋아해요. 맺고 끊는 거 정확하고요. 좋고 싫은 것도 정확해요. 성격이 그냥 까칠해요, 그냥. 자, O형 어때요? 그랬더니 O형은요, 친구도 많고요. 성격이 좋대요. 그리고 말이 많대요. 그리고요, A병 어때요? 그러면요, A병은요, 말이 딱 나오자마자 이 얘기부터 나와요. 천재 아니면 바보예요. 돌 플러스 아이예요.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혈액형 성격이 여러분들 성격하고 맞아요? 자, 맞아요? 물어보면요, 사람들이요, 근데요, 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있을 만한 것들을 적어서 아무거나 이렇게 보여줘도요, 그거 보고 딱 내 성격이네, 그냥. 이거 딱 내 성격이야. 내 얘기하는 거네.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가 많이 가는 줄 알아요? 전보러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전보러 많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들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이 갖고 있을 것 같은 성격을 딱 보여주면요, 야, 이거 진짜 내 얘기네, 이거 내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런 거를 뭐라고 했냐, 반음효과라고 해요. 즉 그냥 보통의 성격을 이렇게 딱 보면 다 내 얘기 같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요,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실제로 성격과 혈액형 성격이 맞나? 맞을까? 맞을까요? 자, 알아봤더니요, 통계적으로요, 정말로 혈액형 성격과 실제 성격이 맞는 사람은요,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라는 얘기는 뭔지 알아요? 정말로 우연히 혈액형 성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성격과 본인의 성격이 맞는 게 우연히 맞는다는 거예요. 혈액형이라서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 A형인데 소심해야 되고 세심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나 지금까지 잘못 산 거 아닐까? 나 잘못 살았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혼자 소심하게 변해가요. 자, 말이 돼요? 본인의 고유한 성격이 있는데, 근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격이요,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달라요. 세상에는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다양한, 너무나 하고 싶은 일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 다양한데 어떻게 친구한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냐고 찔러서 물어봐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요, 굉장히 잘 관찰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여러분들은요, 행복해지고요. 여러분들 직장이라는 거, 직업이라는 걸 찾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을 때 이렇게 먼저 찾잖아요. 나 무슨 과 졸업했으니까 여기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들 술 마시면서 놀 때 시간 가는 거 알아요? 아, 벌써 2시 됐네. 우리 엄마한테 혼나겠네. 그러면서 들어가죠? 자, 친구들하고 놀 때는요, 시간 진짜 빨리 가요. 근데 놀면 놀고 쉴 때 시간 느리게 갈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굉장히 내가 마음에 불편할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즉, 이런 겁니다. 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할 때 제일 집중하면서 제일 몰입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나는 몰입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무려 90%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좋아하는 일 뭐예요? 제일 잘하는 일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요걸 대답해요. 잠자는 거요. 맞아요. 잠자는 거 제일 잘하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될 건 요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침이 되면 눈이 확 떠져서, 아침이 되면 눈이 발딱 떠져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집중했을 때 하루 이틀 시간이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자, 발레리나 강수진이요, 그 발레 슈즈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 발레 슈즈가 일주일을 못 간대요. 어떤 날은요, 이틀 만에 발레 슈즈가 다 헤어진대요. 그리고 발레리나들이요, 발을 딱 이렇게 설 때 발끝으로 서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발끝으로 서기 때문에
이틀 만에 발레 슈즈가 나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발끝으로 하루 종일 서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발끝으로 하루 종일 서 있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 보잖아요. 그러면 발이 모양이 변형되고 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일이 너무나 재밌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정말 발레 슈즈 그 튼튼한 게 그 발레 슈즈 끝에는요 가죽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해질 정도로 하루 종일 그거에 집중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정도로 그 일을 좋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연습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습을 하면서 즐거워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스티븐 스필버그 굉장히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요. 감독이 된 사연이요. 굉장히 대단해요. 뭐냐면 이 사람의 꿈이요. 감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나 감독인 것처럼 하고 다녀야지. 나 감독인 것처럼 하고 다녀야지. 그래서요. 감독이 쓰는 이상한 그 빵모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딱 쓰고요. 그리고 감독들이 입을 만한 이런 코듀로이 자켓 같은 거 하나 다 입고요. 파이프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파이프가 딱 물고요. 그러면서 헐리우드 앞에 서성서성거렸어요. 하도 서성거리다 보니까요. 거기에 헐리우드 그 경비 아저씨들도요. 감독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요. 편안하게 드나들었습니다. 드나들다 보니까 그거 아시죠? 그 스튜디오사 안내는요. 감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빈 사무실이 있더래요. 그래서 감독도 아닌 사람이 막 차려입고요. 그 비어있는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요. 그 앞에다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고 적어놨대요. 적어놓고요. 2년 동안을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요. 2년 동안 출퇴근했어요. 자, 2년 만에 헐리우드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과 그냥 옆에 앉아 있다가 말을 트게 돼요. 그럼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감독처럼 하고 있고요. 사무실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고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2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그랬더니 이 듣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제작비 지원해줄게. 감독 맡아주세요.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이티입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고 내가 해야만 하겠다고 꼭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요. 2년 동안 정말 감독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 매니아 있어요. 지금 몇 편까지 나왔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 박지성 선수 누구나 다 알고 계십니다. 박지성 선수가요. 어렸을 때 축구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잘 됐었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박지성 선수가 눈에 띄는 학생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 뭐 요런 건 아니었어요. 키도 작고 그랬기 때문에 외면을 받았어요. 근데 명지대 감독이요. 저 선수 딱 보니까 그렇게 크게 흔들림 없이 잘하네. 그래서 어떻게 발탁했냐면요. 축구부에 꽉 차가지고 다른 그 체육부에 있는 티오를 이용을 해서 이 친구를 발탁을 합니다. 자, 발탁해가지고 막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발전을 했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메뉴가 있어요. 메뉴. 근데 메뉴에서요. 처음에 박지성 선수가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동양에서 온 저 조그만 남자애가 와가지고 발탁은 됐는데요.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맨유를 시청하러 온 관중들이 매일매일 그 박지성 선수가 나오면요. 그렇게 야유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박지성 선수가 골도 넣고요. 막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부터요. 그 전날까지 야유를 보내던 그 언론들과 사람들과 시민들이요. 골을 딱 넣고 승승장구를 하는 그 다음부터 박지성 선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의 보배 박지선 선수, 최고 박지선 선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보고 박지선 선수가 즐거워했을까요? 아닙니다. 배신감 느꼈대요. 내가 못하면 언제든지 야유를 보낼 수 있고 내가 잘하면 언제든지 박수 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힘들어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자, 그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야유나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 소리 때문에 축구를 한다면 난 축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박수 소리, 다른 사람의 갈채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래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축구를 하는 거고 내가 재미있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좋아하기 때문에 잘해요. 잘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근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하면서 즐겁지도 않으면 성공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뭘 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잘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내가 하면서 행복한 일을 찾아야 된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아침에 잠만은 내가 눈이 발딱발딱 그냥 깜빡깜빡 눈이 그냥 이렇게 떠져야 된다. 자, 그래서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을 때 몰입이라는 게 가능해요. 자, 이 몰입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인이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전화해요. 자, 밥 먹기 전에 전화해요. 밥 먹고 나서 전화해요.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난 잘 먹었죠? 이렇게 전화하죠? 자, 그러고 나서 밥 이렇게 다니면서 심심하면 전화해요. 5분만 있다 전화해요. 자기 전에도 전화합니다. 매일매일 생각나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보고 싶어 하죠. 이런 것처럼요, 몰입이나 좋아하는 일은 연애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연애하는 것처럼요, 내가 정말로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는데 요게 계속 생각이 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몰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일만 생각나요. 여러분들 혹시 테트리스 게임 하셨나요? 해보셨죠? 테트리스 게임 하면요, 하루 종일 그거 생각만 나요. 딱 자려고 눕잖아요. 그럼 천장에 격자 무늬가요, 테트리스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돼요. 즐거우면 몰입돼요. 그냥 생각하면요, 그냥 내가 이 일이 잘 될 것 같아, 나 이 일 꼭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좋아하면은 몰입하고요, 좋아하면 계속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몰입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이게 칙센트 미하이가 몰입이라는 글을 쓰면서 몰입의 정의를 써놨습니다. 자, 의식이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이때 각각의 경험은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상태를 몰입이라고 한다. 즉,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을 하면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살아요. 자, 그래서 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성공하고 즐거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몰입도 전략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몰입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 있죠? 좋아하는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일? 나 운동하는 거 좋아해. 그러면 운동하는 일이 좋다면 운동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나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해. 그럼 달려라 하니처럼 계속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달리는 거에 시간을 몇 초로 단축시키겠다, 하루에 몇 시간을 달리겠다, 이렇게 달리기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경험을 계속 쌓아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게 경험 쌓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요, 지칩니다, 사람이. 그래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찾는데, 자, 이 경험들로 인해서 성공을요, 습관화시켜야 돼요. 자, 작은 성공을 성공한 사람이 큰 성공도 이룰 수 있어요. 작은 거 한 사람이 큰 성공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자,
오늘 저녁 10시까지 레포트를 작성을 해야 돼. 그거를 작성 한번 해본 사람이 또 레포트를 쓸 수 있죠. 레포트 한 70% 쓰다가 힘들어 죽겠네. 나 이거 못 내겠네. 그렇게 포기한 사람은요, 나중에 습관적으로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공이 그냥 딸려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요겁니다. 내가 대체 뭘 좋아하지? 내가 뭘 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지? 내가 뭘 했을 때 제일 행복했을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잘 관찰해야 돼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여러분들이요, 평생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나라 왕국에서요, 학교를 세우기로 했어요. 왜? 우리 동물나라 왕국에서 굉장히 우리 동물나라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재요. 그래서 토끼, 물고기, 다람쥐, 새, 이렇게, 캥거루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요, 학교를 딱 세워가지고 교과목을 이제 만듭니다. 교과 만들어가지고 달리기 과목, 헤엄치기 과목, 나무 오르기 과목, 높이뛰기 과목, 날기 과목 해가지고요, 이제 이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토끼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입학을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첫째 딸 토끼야, 우리 학교를 가면 우리가 좀 더 잘 성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단다. 자, 가서 배워보렴. 그래서 첫날 딱 갔더니요, 달리기를 시켜요. 그래서 또 토끼가요, 너무 신나가지고 첫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나 오늘 달리기 했는데 내가 1등 먹었다? 야, 학교 진짜 재밌어. 친구들이랑 노는 거 진짜 재밌고. 자,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나서 둘째 날 딱 돼요. 둘째 날 과목은요, 헤엄치기입니다. 야, 토끼가 딱 둘째 날 갔는데 자꾸 헤엄을 치래요. 나 헤엄 못 치는데. 죽을 뻔한 적 3번 죽을 뻔하고요. 집에 와서 엉엉 울어요. 나 어제 너무 재밌었는데 나 오늘은 너무너무 힘들고 학교 다니기 싫고 나 과목 나 못하는 것 같고 나 꼴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첫째 딸 토끼야, 나는 너의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된다. 셋째 날 갑니다. 셋째 날은요, 뭘 가르치냐면 나무 오르기를 가르쳐요. 토끼가요, 나무 오르기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 발자국도 못 뛰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희 때 집에 와가지고 또 엄마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진짜 도저히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첫날만 재밌었어. 너무 힘들어. 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이런 상황이에요. 누구나 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잘하는 거, 내가 언어 잘한다. 그럼 언어 잘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수학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체육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지금까지 배웠었던 방식은 요겁니다. 야, 딴 거 다 100점인데 수학이 90점이야. 수학 과외하러 가자. 야, 너 영어는 잘하는데 왜 딴 건 왜 이렇게 못하냐? 딴 거 성적 올리러 가자. 지금까지의 교육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자, 근데요,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클 조던 누군지 아시죠? 아마 아실 겁니다. 이름은 딱 들어도 누구? 농구 황제. 자, 이 농구 황제가요, 지금 농구하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요, 잠깐 외도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예전에요, 자기가 농구 잘하고 운동 잘하니까요, 나 야구할래 그러고요, 야구를 딱 했습니다. 자, 야구하고요, 얼마나 깨졌는지 아십니까? 진짜 나 농구에서 농구 황제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나 야구도 야구 황제 할래 갔다가 죽어라 하고 이렇게 운동해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으니까 지금 농구하고 있죠? 자, 실패했어요. 즉, 같은 운동이지만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마이클 조던도요,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같은 운동이라는 과목 내에서입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공 내에서도요, 전공의 교과목들 굉장히 많죠? 이 교과목들을 활용해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거 선택해야 돼요. 이게 성공할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는 걸 선택해야 돼요. 같은 전공이라도 그게 가능합니다. 자, 중국 선수들이요, 예전에 1984년 LA 올림픽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감독한테. 저희 감독님, 우리 중국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잘하는 몰라요. 대체 왜 잘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중국의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잘하는 것만 훈련시킵니다. 못하는 거 훈련 안 시켜요. 잘하는 것만 훈련시킵니다. 자, 약점 있는 건요, 상대방 선수들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선수들이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강력해서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쇼트트랙이요, 굉장히 우리 한국 선수가 굉장히 잘했었죠. 지금도 굉장히 잘하는데 쇼트트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 코스에 강점이 있는 친구는요, 직선 코스만 죽어라 훈련시킵니다. 자, 코너링에 관한 강한 친구들은요, 코너링만 훈련시켜요. 이렇게 강점만 훈련시켜서 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1등하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냥 딸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강점이라는 게 뭐냐면, 강점을 강화해서요, 약점이라는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커버하는 게 바로 강점이론이에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한테요, 강점 있어요. 이 강점을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발견하는 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남들은 무지무지 어려워하는데 나는 쉽게 할 수 있는 것,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 진짜 그거 어쩜 그렇게 잘하냐? 난 아무리 해도 못하던데. 바로 그게 여러분들의 강점입니다. 자, 강점을 강화시키면요, 취업에도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친구가 프레젠테이션을 연습을 했어요. 입사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도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 친구가 그 친구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친구가 계속 승진해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들도 하고 나도 할 수 있는, 내가 못하는데 남들이 잘하는 그 약점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강점을 강화해야 돼요. 남들이 나를 도저히 못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강점에 내가 잘하는 걸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 최고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한테 이렇게 봤더니 왜 강점을 살리지 못했을까? 자, 강점보다는 약점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까지 했었던 방식 있죠? 야, 우리 다른 거 다 90점인데 영어가 80점이다. 야, 영어 학원 다니자. 지금까지 배웠었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야, 너 영어 잘하니까 영어에만 집중해. 딴 거는 괜찮아. 이렇게 했었던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줬었던 분들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 그걸 개발해야 돼요. 자, 그걸 개발해서 계속 강점을 살리면 됩니다. 근데요, 이 강점을 살리면서 이런 걱정 아마 할 겁니다. 강점을 살리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 나 못하는 거 아니야? 나 다른 부분에서 꼴찌하는 거 아니야? 야, 나 문외한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점이 무지무지 강한 사람과 강점과 약점 적절하게 분배한 사람과 이렇게 딱 봤더니 한 가지 분야에서 무지무지 성공하고 무지무지 학식과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까지 이해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 굉장히 대단해요. 과학,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탁월했는데 미술 분야에 탁월했죠. 과학과 문학 분야로 범위를 넓혀갔어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개발 컨설팅 개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했고요.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한 분야에서 점점 넓혀가다 보면 통찰력을 갖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만 한다고 해서 다른 게 문외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강점을 해야 되냐 봤더니 솔직히 못한 사람 분석해서 못하는 거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수학 점수가 낮은 사람 애들을 다 연구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학 만점 맞은 비결이 나오지 않잖아요. 사표를 쓴 직원들을 다 연습한다고 해서 기업에서 우수한 직원들의 특성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요리사는 자기가 어떤 음식을 만들지를 다 선택을 하면은 이 음식에 맞는 요리 재료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제비를 만든다고 칩시다. 수제비를 만들 때 재료가 뭡니까? 주 재료가 밀가루를 반죽하는 거죠. 근데 이 밀가루를 반죽하는 걸로 스테이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훌륭한 요리사는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메인 요리를 어떤 재료를 사용할지 자신이 정해요. 즉, 여러분이라는 요리사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재료 중에서 가장 적절한 재료, 적절한 강점을 선택을 해서 열심히 이걸로 재료로 갖고 요리를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동물나라 왕국에서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는 달리면 되고요. 캉짝캉짝 뛰면 되고요. 거북이는 느릿느릿 걸어가면 되고요. 다람쥐는요, 나무 타면 돼요. 자, 이런 것처럼요, 각자의 강점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강점을 개발하면 거기서 최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강점을 개발하라 이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점을 개발해서 이거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대체될 수 없는 정말로 약점을 커버할 수 있게끔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취업 다른 사람하고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요, 취업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 보면요, 성격 되게 다양하죠. 어떤 애들 보면요, 막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야, 일단 해! 그러면서 막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친구들은요 이래요. 이 친구만 끼면 막 와 깔깔깔깔깔깔깔 정말로 분위기 메이커인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친구들은요 술 마시면서 쭈깍깨서 나는 친구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웃으면서 다 맞춰줘요. 이게 뭐냐면 성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격을 하면 좋은 게 있어요. 자, 성격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요, 성격은 이겁니다. 한 사람의 독특하고 고유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패턴이에요. 즉,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딱 때리면요, 맨날 우씨 이런 같은 반응 나오고요, 어떤 사람한테 딱 때리면요, 깔깔깔깔깔 웃는 반응 나와요. 왜 그러느냐? 이게 바로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성격은요, 조직 생활할 때도 다 성격의 영향을 받고요, 일을 할 때도 성격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요, 내 성격에 맞는 일을 하면요, 진짜로 즐겁고 재밌어요. 근데 내가 성격에 맞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별로 즐겁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한번 간단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이 빠른 사람과 성격이 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자, 성격이 빨라요? 그러면 성격이 빨라요. 그럼 성격이 빠른데 일 중심적입니까? 친목 중심적입니까? 자, 일 중심적이면요, D형. 자, 주도형입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성격이 빠른데요, 굉장히 친목형이잖아요. 그러면 사교형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물어봤었던 성격이 느리다. 그러면요, 느린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일중심적인가 친목중심적인가? 일중심적이세요? 친목중심적이세요? 느리면서 일중심적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분석형입니다. 그리고요, 느리면서 친목적인 사람은요,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격을 굉장히 간단하게 나눈 거예요. 사실은 성격 나누는 게 이렇게 네 가지로 딱 분류해서 틀에 넣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간단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주도형인지 사교형인지 안정형인지 분석형인지 딱 아시겠죠? 자, 아시겠으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주도형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요. 그리고 한번 딱 결단을 내리면요, 무조건 진행합니다. 진행하다 보니까요, 좋고 나쁨의 그 성공과 실패가 금방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팀을 이루잖아요. 그럼 이 주도형인 사람들이 팀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자. 내일까지 하자. 내일 모레까지 하자 해가지고 딱딱 결론을 내려요. 근데요, 사교형인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우리 사교형인 사람들은요, 이 일이 추진되건 말건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 딱 들어와서 재밌으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팀에서는 분위기 메이커가 돼요. 자,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 되는 친구들이 일보다는요, 일을 관심을 살짝 두다가요, 자기 이야기 하기 바빠요. 재미있게 놀기 바빠요. 이게 성격입니다. 자, 그리고요, 안정형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느리면서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보면요, 거절 잘 못해요. 거절도 잘 못하고요. 뭐 하자 그러면 거의 다 따라요. 자기 의견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다 안정형이에요. 그리고요, 분석형이 있습니다. 분석형은요, 이렇습니다. 나서지는 않으면서 우리 주도형이 막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계획 세우고 있어요. 이거는 몇 월 며칠에 하고, 내일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 관리 잘하는 친구들, 내일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걸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한 시간 뒤까지 요걸 준비해야 돼. 요거를 쓰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그래서 떠드는 시간에 잘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각 성격별로 팀에서의 역할이 있듯이 그 기업에서 취업을 해도요, 각 취업하는 직무별로, 회사별로 역할과 포지션이 다릅니다. 자, 우리 주도형은 우리 H그룹에 굉장히 잘 맞는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요, 일단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요. 팀에서도요, 팀의 리더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다른 사람도 물론 리더를 할 수 있지만, 직급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이 주도형은요, 웬만하면 팀을 이끌고 나가려고 해요. 왜? 결론이 빨리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에서는 팀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의 역할을, 숨은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자, 사교형은요, 팀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직장에 이제 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영업사원을 한다거나, 연락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것들 잘해요. 뭐 서비스직도 굉장히 잘 맞고요. 사람 만나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같은 직무에서도, 전공에서도요, 각자 하는 일이 굉장히 다르죠. 성격에 따라서 그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안정형은요,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우리 주도형하고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주도형이 야 이거 하자 그러면요, 안정형이요, 알았어.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주도형이 막 저질러 놓으면요, 안정형하고 분석형이 다 수습을 하기 시작해요. 주도형 사교형이 막 저지르면서 다니면요, 안정형 분석형이요, 다 수습을 하고 다녀요. 자, 그래서 안정형 같은 경우는요, 회사에서 지원 분야에서 일하면 돼요. 서포트 해주는 분야들. 그래서 이런 일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분석형. 자, 공대 쪽에 분석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 이거 잘못됐어? 계산이 잘못됐네. 이거 오타야, 오타. 이런 거 굉장히 잘 발견해요. 그래서 이 주도형과 사교형의 우리 친구들이 막 하고 다니면요, 요걸요, 다 수습하면서 기록하고요, 정리하고요, 꼼꼼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제출을 하고, 보고서도 만들고, 요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시간 계획표 굉장히 잘 세워요. 그래서 우리 분석형 친구들은요, 굉장히 꼼꼼한 일, 혼자 일하는 일, 요런 거 해야 돼요. 자, 주도형 친구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사교형 친구들도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안정형 친구들도 다 같이 팀으로 이루는 걸 좋아하지만, 분석형 친구들은요, 팀으로 일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하고 혼자서 맡을 수 있는 회계 업무, 연구 업무, 요런 것들이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도형인가, 사교형인가, 안정형인가, 분석형인가를 딱 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공대예요. 공대인데 내가 사교형이에요. 그러면 공대를 졸업해서 연구실로, 연구 분야로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나는 사교형이라면 연구 분야 중에서 타 부서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포지션, 그 직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안정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원 부서를 만약에 지원을 하는데 교육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경영 지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지원이다. 그러면 교육 지원 중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 주로 끌고 가서 기획하는 역할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역할이 아니라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돼요. 자, 사교형, 주도형 같은 경우는요, 그 팀에서 계속 이끌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획 업무하면 됩니다. 분석형은요, 기획을요,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 이런 관리들을 해서 문서 정리하거나, 이런 일 하면 됩니다. 회계 업무 같은 거, 이런 일 하면 돼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성격에 맞는 일을 해라. 성격에는요,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분석형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격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아니면 사무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이런 거를 잘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성격을 알고 난 후에 내 성격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과의 교집합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교집합을 찾아내셔가지고 그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행복하게 나의 성격에 맞도록 일을 아주 행복하게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성격입니다. 그 태도입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내 성격이 굉장히 막 활달하지만 나 안 할래병 걸리면요, 안 해요. 아무리 내가 잘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태도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태도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태도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의 책을 썼던 김지선 씨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쁜데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딱 났는데 이 친구가 사고 나서 정말로 하늘이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얼굴 사진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요. 세상에 화상 입어서 얼굴이 이렇게 다 사라졌습니다. 화상 입고 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하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장애를 입고 나니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알겠다. 나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위한 대변인이 될 거야. 라는 생각 딱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대단해요. 거의 대부분 우리 장애 입잖아요. 어떻게 해요? 집안에 틀어박혀서 울며 불며 3년, 4년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자, 닉 부이치치라고요. 우리 예전에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요. 얼굴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요. 팔도 없고요. 양팔도 없고 양다리가 없습니다. 발이라고는요, 정말로 아주 손처럼 이렇게 조금 달린, 그것도 뼈도 많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그런 발이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 한번 보시겠어요? 골프도 칠 줄 알아요. 수영도 할 줄 알아요. 우리 사람 사는 거 다 할 줄 알아요. 그게 뭡니까? 저도 이제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우리 이상묵 교수라고요.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에 이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교수님이에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다른 나라에 이제 지질 탐사를 가셨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나서요, 목 이하로는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게 발견된 사실은 뭐냐면요,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정말로 몸을 못 쓰기 때문에 3년, 4년, 6년, 10년씩 입원을 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장애를 입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3년, 5년,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퇴원 못하는 거래요. 이상국 교수가요, 6개월 만에 퇴원했잖아요. 6개월 만에 퇴원해가지고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마음 바꾸기가 쉽습니까? 태도 바꾸기가 쉬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우리 친구들이요, 진짜 이분들이요, 본인의 정말 긍정적인 미래만 생각했고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자, 우리 정말로 나쁜 태도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태도가 있느냐? 나쁜 태도 꼭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나쁜 태도는요, 자신감이 없을 때 생겨요. 근데 자신감 왜 없나 봤더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 일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자신 없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일을 못 찾았기 때문에 자신 없는 거예요. 잘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일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취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는 뭔지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 못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공 경험이 없습니다. 성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좋아하고 잘하는 일,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실패를 계속 피합니다. 어떤 친구들 이래요. 우리 97년도에 IMF 맞았던 거 기억하세요? 97년도에 IMF 맞았을 때요, 저도 IMF 세대거든요. 저 취업 성공해가지고 여튼 아주 잘 벌고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평균 학력이 높아집니다. 왜? 지금 당장 취업이 어려우니까요. 피하자, 도망가자,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다 대학원 진학했죠. 대학원 진학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학력은 높아졌죠. 취업할 때는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냐면 나라에다 하고요, 국가에다 하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놈의 새끼들, 왜 취업은 한다고 다들 나와가지고 말이야, 왜 경쟁률만 높여놓고 꼭 잘난 것들이 여기저기다 다 넣고 다 합격시켜놓고 나는 탈락시켜놓고 지들은 거기 가지도 않아요. 이런 원망 하시나요? 이런 원망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인턴제로 많이 바뀌었죠? 수시채용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채를 준비하고요. 지금도 계속 시험만 잘 보면 되는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요, 말을 바꾸세요. 자,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를요,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아직 거 하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하다가 실패하면 또 하면 되지 뭐. 간단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요, 바꾸세요. 따라하세요. 할 거야. 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그거 이상한데? 그거 이상해.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라하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따라하세요. 잘 될 거야. 자, 그리고요,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알 수 있어. 알아낼 거야. 따라하세요. 알아낼 거야. 자, 나 시간 없어 죽겠어. 나 왜 이렇게 바빠. 나 취업 준비하려면 1년밖에 시간 안 남았는데 토익은 100점이나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시간 내면 되죠? 따라하세요. 시간 낼 거야. 시간은 만들 거야. 없으면 잠을 줄일 거야. 자, 아마 될 수도 있겠어. 아마 안 될까? 그러면 확실히 된다. 따라하세요. 확실히 될 거야. 나 확실히 거기 S 기업에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야. 자, 이렇게 하시고요. 나 걱정돼 죽겠어. 이런 것들은요, 나 자신 있어. 무조건 할 거야. 걱정되면요, 그냥 걱정 몰라. 할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내가 하는 말들을 바꾸면 돼요. 내가 하는 말들을 바꾸면요, 몸과 마음은 하나고요, 생각과 행동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 지금 하는 행동, 지금 하는 선택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김지선 씨는요,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도요, 김지선 씨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는 앞으로 우리 장애를 입은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줄 거야.
장애를 입은 친구들을 위해서 살 거야. 나 그래서 공부하는 걸 선택할 거야. 할 수 있어. 그럴 것 같습니다. 닉 부이치치요. 처음에는 일어서지도 못했던 거 할 수 있어. 하지 않으면 나 계속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 무조건 할 거야. 나 할 수 있어. 그래서 하겠다라는 거 선택해서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자, 이상묵 교수도요. 하체 이하로는 쓸 수 없었는데요. 나 정신 차리고 나 이제 지금까지 정말로 이것저것 때문에 못했었던 거 지금 이렇게 장애가 있었어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손도 없고 쓰지 못하고 안면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도요. 할 수 있는데 손발 멀쩡하고 온몸 멀쩡한데 왜 못해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뭐뭐 때문에라는 거 버리세요. 어떻게? 아, 시간 없어서 못했잖아. 그것 때문에 못했잖아. 쟤 때문에 못했잖아. 선생님 때문에 여기 왔잖아. 자, 엄마 때문에 이거 하잖아. 자, 무슨 엄마 때문이고, 무슨 선생님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에요? 왜 남 탓해요? 그거를 하지 않을 선택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않은 선택,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하려는 생각이 있을까? 자,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택을 했으면요. 계속 버티고 계속 하세요. 살아보니까 오래 일을 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성공을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중간에 포기를 하는 친구들은요. 정말로 거의 가까이 와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성과가 이만큼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여기에 내가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능이 없나? 그래서 나 이거 못하나? 이래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재밌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계속 준비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직장도 이미 눈앞에 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도 이미 눈앞에 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태도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하는 거고요.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선택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일, 그리고 이루고 싶은 일 모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모두 다 성공해서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